안녕하세요. 간간한 뉴스여행 오거스 박창훈입니다. 그 집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맹견을 어느새 급살시킨 다음 한 장의 협박장을 예리한 탄도로 벽에 꽂아놓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 협박의 내용은 너는 과거 수전노로 이름이 높은 자였거니와 예전의 부자들은 유독 배를 좋아했습니다. 식용으로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크고 넓은 집의 방범을 개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몰려 사는 동네에는 일반적으로 덩치 큰 세퍼드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서면 한 집의 개가 짖기 시작하면 덩달아 짖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 동네 중에 하나가 대구는 남정 지곰의 진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골목에서는 부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맹견 2마리가 독살당했습니다. 침입의 흔적이라곤 개밥그릇 주위에 있는 흰 가루와 협박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슬푸른 칼에 꽂혀있는 협박장에는 내용도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큰 돈을 벌었으니 수전노처럼 갖고만 있지 말고 해방 조국을 위해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뺏겠다는 섬뜩한 경고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곧 사라졌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물가고에 민생고는 일반 서민들을 하루하루도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민중을 상대로 큰 돈을 번 지주들이었습니다. 그 지주들의 창고에는 쌀이 가득 차 있고 또 재물도 많았지만 민중들의 삶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몰이다와 같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협력하고 조선민중을 상대로 돈을 벌었으니 건국도상에 큰 역할을 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행동으로 나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골목에서 부잣집 몰래 침입해 맹견을 독살하고 협박장을 붙인 일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이 독살되고 수준으로 비난을 받으며 목숨까지 엿받는 협박장을 받은 진골목의 그 집은 누구 집이었을까요? 지역에서 부자로 이름난 서병국의 집이었습니다. 서병국은 그런 협박장을 받고 난 뒤에야 쌀 300가마니를 기부했습니다. 조선민중들에 대한 첫 기부였습니다. 서병국은 일제강점기부터 땅이 많은 지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서병국의 돈을 서병국의 농사에 소장농으로 알선해 주겠다며 수백 명의 농민을 속여 금품을 받은 사기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들이 어느 부자들처럼 서병국도 해방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과 어려움을 겪는 조선민중들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중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 불만이 진골목의 서병국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개를 독살하고 협박장을 붙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해방 이듬해 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맹견이 독살당하고 협박장을 받은 뒤 쌀 300가마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당국이 쌀 수집령을 내렸을 때는 그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고방을 습격해 쌀 50가마니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이어지자 맹견 독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게데신의 사놓은 세프트에 대해 붉은 대낮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집을 지키는 맹견을 독살하고 해방 조국을 위해 돈을 쓰라고 협박하는 일,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눈치를 살핀 탓인지 경찰의 수사도 미적됐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동네의 부호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은 맹견 독살, 협박장, 예리한 칼날 같은 단어들을 들이대며 부잣집에 대한 괴이한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탐정소설 같은 기사실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해방 직후 세상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돈을 번 부자들이 해방 조국에 기부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부호들은 일제에 협력하고 조선 민중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는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맹견을 공격하고 협박장을 붙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너그러운 눈빛을 보냈던 것입니다. 신문 보도도 개를 독살하고 협박장을 붙인 폭력을 나무라지 않고 그 뒤 부자들의 후속적인 행동에 주목을 했습니다. 만일 부자 서병국이 고방에 쌀을 다 풀고 모아두었던 재물을 미리 내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금도 나라와 공동체의 나눔을 실천한 본보기의 인물로 이름이 거론되었을 겁니다. 신문에 보도된 탐정소설 같은 괴사실은 소설 같은 사실로 바뀌면서 말입니다.